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급히 이제 아침에 받은 이메일에서 아주 멋진 동영상, 어제 블랙십이 명장면을 담은 그런 동영상을 공병호TV에 올렸습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정말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교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꾸준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분이 한스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영상 같은 걸 보셨으면은 한스님 아마 동영상도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어제 시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런 젊은 부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뭐 제정신을 갖고 생각해 보면은 선거를 조작한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선거를 조작했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의 막장 드라마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마 이번 선거 조작에 관여했던 분들은 심적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이겼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세상 일이라는 게 그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부정선거를 인식하고 나서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청이 좀 다양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번 사건이 이제 어떻게 귀결될지 알 수 없지만 사실 이번에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거의 끝장나는 거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도 놀랍지만 4.15 부정선거가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면서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이 지금 하는 일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대부분 법관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단 한 명도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전자장비들의 증거 보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단언해서 말하는데 만일에 이 4.15 부정선거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은 이번 증거 보전에 협조하지 않았던 그런 아마 판사들도 다 사법에 아마 단죄의 대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근데 대개 지금까지 보면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완벽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작은 그런 단서나 실마리 때문에 그게 아마 시발점이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제 저는 말라위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시는 김 박사님이 제공한 그런 말라위에서 일었던 재선거에 관한 그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말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고 5월 27일 날 부정선거로 그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굉장히 소요가 심했겠죠. 그러다가 올해 아마 2월 달에 말라위의 헌법재판소에서 대선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반기를 든 거죠. 현직 대통령이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예일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 법대에서 교수를 지냈던 분이더군요. 법을 아주 잘 아는 분이죠. 80세 되시는 분인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반발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5월 달에 말라위의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방법도 거의 비슷하더군요. 그냥 표를 제조해 가지고 집어넣고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판결해 가지고 6월 23일 날 재투표가 이루어졌는데 현직 대통령은 30%대를 받았고, 전번 5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야당이 됐던 그런 후보가 63% 정도를 얻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 거죠. 그걸 보면서 말라위의 민주주의 수준이라든지 말라위의 상권 분립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며칠 전에 민경욱 위원회 변호인단 성명서 보니까 일체 협조를 안 하더구먼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이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은 궁극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4.15 부정선거도 문제지만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투표도 부정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의 소위 근본 틀에 해당하는 상권 분립 자체가 완전히 와해된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그것도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스스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에 비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상권 분립조차도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이번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분들은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사건이 워낙 광범위한 형태의 증거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결국은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친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걱정하는 그게 뭔가 하니까 제가 그 양반도 직접 만나서 안 물어봐도 당신 뭘 걱정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토막토막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게 되면은 이 양반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 양반이 헷가닥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선거에 대해서 그 뭐죠 그게 그 뭐라고 합니까? 수사.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진짜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를 완전히 그냥 몰아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동원력이 내린 거거든요. 여권 내에. 그게 가장 총대를 맨 사람이 추미애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하고 또 기획수사를 해가지고, 저는 그 기획수사라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인, 그래서 전번에 조국 수상가를 해가지고 쫓겨났던 부산 고검장으로, 부산지검장이죠, 쫓겨났던 한 검사를 이번에 또 법무부로 그냥 자천시키고 검은 채널A하고 뭐 공모를 했다. 뭐 그 녹취록 들어보면은 그 협조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묶어 가지고 이 좌익들이 가장 잘 쓰는 것이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반일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반미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어떤 사람 프레임을 덮어 씌워 가지고 그 양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검은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워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검장을 좌천시키고 그 다음에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씨하고 같이 날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종류의 시나리오가 제가 보기에는 100% 확실한 건 아니죠.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 양반들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날려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에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완전히 덮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고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런 가설이 맞아떨어질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뭐 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더라도 그게 발각되잖아요. 나쁜 짓은, 사악한 짓은 발각이 되거든요. 어제 제가 책을 한 권 받아가지고 읽는데 그 책이 소유와 자유란 책입니다.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한 자유주의 시리즈 76권이더군요. 제가 37살 되던 해 그 조직을 만들어서 자유기업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자유주의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그 책 발간이 벌써 76번째 소위 자유주의 철학이라는 것을 옹호하는 그런, 근데 그 책을 지으신 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참 그 귀한 서문이 앞에 실려 있더군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에 계시지만 그분이 젊은 날에 뭘 했는가 하니까 레이건 행정부 때 소련을 넘어뜨리는 그런 그 행정부에서 업무를 맡았더군요. 근데 그게 아주 멋진 대목이 나오대요.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대목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가 소련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보고서를 계속 대통령한테 올렸답니다.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이 배우 출신이지만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그 하버드 교수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자기가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CIA가 그렇게 소련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정보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로널드 레이건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악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악은, 선은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몰락한다. 바로 그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군비전쟁을 도입하면서 그냥 소련을 총 한 방 쓰지 않고 그냥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그러니까 그 하버드 교수는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선악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부분을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됐다. 여러분 한번 배팅 해보시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번에 이 정부가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한 것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발각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너무나 부정선거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나 확연하고, 그 다음에 그 통계적 증거라는 거는 뭐 세상이 뒤집어지도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저는 시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는구나. 그리고 더 겁난 시위라는 것이 한 군데 다 어떤 기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뭐 광화문이나 이런 데 모여가는 그런 시위도 겁나지만 훨씬 더 겁난 게 개인이 1인 시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공권력을 동원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이번 사건도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보고 진실과 위선의 대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참말과 거짓말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일단 정규제 주필이 조금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올렸던 정규제 이것이 증거다, 그거를 꼭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혹시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정주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면 그 정주필이 항상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증거 딱 하나만 가져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만큼 오늘 방송했던 정규제 이것이 증거다, 그 소위 통계 그래프, 통계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번 4.15 총선에서 자행됐는가, 사전투표에서 어떤 소위 이야기 조작이 있었는가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하는, 그것도 뭐 만든 자료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그것을 그 양반이 전달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분별력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가 뭐를 옳은 것으로 보느냐,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발각돼서 주모자들이 단죄 법정에 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